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오늘 여기는 지금 크리스마스거든요. 근데 캐나다의 크리스마스는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아요. 어쩔 수 없이 집에 방콕을 하게 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상 여러분한테 어떻게 대학원을 지원하는지 그런 팁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 오늘 제가 업로드할 영상은 직접 제가 같이 지원을 해보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실제로 그런 항목들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곧 졸업이에요. 벌써 제가 여기 캐나다에 오기 전부터 유튜브를 했었는데 물론 꾸준히 자주 올리진 못했지만 벌써 한 3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여행 가는 것도 올리고, 그리고 대학원 처음 왔을 때부터 올렸던 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벌써 졸업을 4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5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2년이 지난 2020년 4월에 졸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업로드 영상이 늦어져가지고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연락 주신 유튜버 구독자님도 계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를 영상을 이렇게 챙겨봐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엄청 더 힘이 됐어요. 근데 그때 왜 늦게 올렸냐면, 이제 저도 졸업 후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막 찾는다고 정말 바빴기 때문에 유튜브를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크게 졸업을 하고 뭐 취업을 하느냐, 회사로 취업을 하느냐, 아니면 대학원 박사를 가느냐,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일단 취업 같은 경우는 6개월 전부터 뽑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졸업이 막 가까워졌을 때부터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9월에 파악을 하는 가정을 했을 때 이번 겨울에 모든 서류를 마쳤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년 9월에 하고 싶다고 해서 내년 9월쯤에 9월 몇 달 앞쯤에 그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한 1년 정도 전쯤부터 그걸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든 안 하든 일단은 세컨드 카드를 놔두기 위해서 지원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 과정 중인데 그 서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 대학을 꼽아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제가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학과라든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지원하는 과는 Biomedical Engineering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의학공학과예요. 의학공학과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캐나다 내에서는 그게 벌써 이미 이슈가 된 지 몇 년이 넘었어요. 메디컬과랑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이랑 합쳐지는 과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서도 그 메디컬 이미징에 대해서 연관을 지을 수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암 같은 그런 우리가 CT 촬영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의사가 하는 진단을 그 기계가 하는 거죠. 그런 분야도 있고요, 한 분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분야는 바이오패브리케이션이라고 그 3D 프린팅으로 인간의 장기라든지 피부 조직을 구현하는 그런 학문이 있어요. 재현을 해서 나중에 이식 수술 같은 걸 할 때 3D 프린팅으로 그 똑같이 만들어내서 그 사람의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이식하는 그런 학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줄 중에서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것 중에 후자에 관심이 더 있어서 그 바이오패브리케이션에 관련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을 지원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로 그 과마다 다 달라요. 그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학 안에서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과의 미니멈 리퀘어먼트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과는 학점이 3.5점이면 미니멈 리퀘어먼트다. 그런데 뭐 다른 과는 또 3.3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과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특히 잉글리쉬 그 스코어도 다 다릅니다. 토플이나 IELTS 점수도 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걸 확인했을 때 이제 나는 GPA도 미니멈 리퀘어먼트가 되고, 그다음에 잉글리쉬 스코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 최소한의 조건들이 이제
통과가 된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교수님 컨택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막 교수님 찾는 팁 같은 거 설명 다 해드렸었는데, 일단 어떤 교수님이 저를 받아줄 수 있는지, 어떤 교수님 랩에서 할 수 있는지 그 컨택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교수님으로부터 acceptance가 필요합니다. 승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미니멈 리퀘어먼트 됐다. 그럼 두 번째로 교수님 컨택이 필요하고 교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이라는 거는 그냥 뭐 이메일상으로 그러면 우리 랩에서 하는 거를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 이제 디파트먼트에 어플리케이션을 내봐라 이렇게 해주는 것까지가 승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기본적인 자기 퍼스널 인포메이션을 넣고 이제 결제를 해야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피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과는 145불, 캐나다 달러로 145불이고요. 또 학교마다 다 다른데 거의 100불 이상이에요. 100 몇십 불, 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 그 사이에 어플리케이션 피가 듭니다. 한 번 드는데요. 보통 이 어플리케이션 피는 리펀드가 안 돼요. 뭐 실수했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를 또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환불이 안 됩니다. 그냥 웨이스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항상 신중히 하셔야 되고요. 그 어플리케이션 피를 하고 나면 한 비즈니스 데이 2-3 days 이후에 이메일로 또 어떤 링크 같은 게 옵니다. 뭐 우리 과에 지원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대학에 지원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더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넣어야 되는 어떤 링크를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링크를 들어가 보면 제가 지금 그 링크를 보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My Application 이런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어떤 서류들을 업로드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보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항목들이 있고, 그걸 제가 했을 때 그게 체크 같은 게 되면서 그 모든 항목들이 다 컴플리트 됐을 때 그 디파트먼트에서 저의 어플리케이션을 프로세스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도 졸업했고 석사도 캐나다에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unofficial transcript를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공식적이지 않은 transcript이라고 sealed가 안 된 transcript를 말합니다. sealed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봉투가 있잖아요. 봉투 안에 저의 트랜스크립트 성적표가 들어가야 되고요. 프린트해서. 그리고 여러 것들이 각종 여기가 이제 딱 테이핑이 되면서 여기에 그 학교 마크의 스티커라든지 도장이 찍혀야 돼요. 이게 닫힐 때 제가 그냥 임의로 닫은 것이 아니고 학교 레지스트레이션 오피스에서 이 마무리를 했다라는 그 증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sealed라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오피스를 간다든지 뭐 graduate 오피스를 가서 sealed를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official transcript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보낼 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먼저 올려야 되는 게 unofficial transcript예요. 그래서 학부의 unofficial transcript랑 석사의 unofficial transcript를 먼저 제가 업로드를 했고요. 그럼 먼저 거기서 이제 그걸 봅니다. 그 학부 성적을 보고 진짜 제가 그 minimum requirement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먼저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안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든지 뭐 그런 말이 오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이제 업로드를 하고, 그 와중에 그 final official transcript를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이렇게 sealed 해서 그 보내는 주소가 있어요. 아니 물어보셔도 되고 그 주소로 이제 발송을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의 이제 목록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letter of reference, 추천서입니다. 지금 제가 지원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2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최소 2개고요. 최대 한 3개에서 4개까지 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같이 옛날에 일했던 뭐 직장 상사도 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상사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교수님들로부터 레퍼런스를 이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들을 먼저 컨택을 해서 저가 추천서가 필요한데 혹시 교수님의 그 정보를 제가 여기다가 넣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교수님이 오케이 하시면 그 교수님 타이틀, 어떤 교수인지, 그 다음에 이름이랑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뭐 이런 되게 간소한 정보를 제가 여기다 넣어요. 인터넷상에. 그러면 그 학교 디파트먼트에서 그 교수님 이메일로 저에 대한 레퍼런스를 써라는 그런 링크를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메일을 받고 교수님이 써서 보내주는 그 교수님과 디파트먼트의 프로세스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지원하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Apply for Awards라고 그게 같이 있어요. 그 애플리케이션 링크에. 그래서 너가 지원하고 싶은 장학금 목록을 이 애플리케이션 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장학금 신청도 여기서 지금 인터넷상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그래서 그 장학금 신청으로 넘어갔을 때 필요한 것들을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award selection을 해야 됩니다. 보통 여기 보면 requirement에 Canadian citizenship이라든지 permanent 이렇게 돼 있으면 캐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 시민권자, 그리고 영주권자 이 두 명만 되는 scholarship인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 거는 배제를 하고 international만 되는 그런 장학금만 클릭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어플리케이션이랑 장학금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에 타입했던 그 교수님을 그대로 쓰겠냐 요 스콜러십 레퍼런스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걸 yes를 해서 같이 했습니다. 또 받을 필요는 없게끔. 그 다음에 scholarship history 이전에 받았던 스콜러십이 뭐냐 그런 것들도 적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proposal and statement of study를 적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먼저 title of research proposal or statement of study.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입학을 하면 어떤 연구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한 타이틀을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bstract 요약을 해야 됩니다. 250단어 최대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research proposal or statement of study 그 요약한 거에 좀 더 확장본 그거는 maximum 800단어를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런 것들도 적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는 항목이 presentations and contributions이라고 여기서 지금 하는 게 publications 어떤 논문들을 이전에 냈는지 그리고 presentations 어디서 어떤 presentation 발표를 한 게 있는지 컨퍼런스 가서 했니? 아니면 좀 공식적인 석상에서 너의 연구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니? 이걸 물어보고요. 그거에 대한 걸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그런 것들 적어야 되고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흔히 스펙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탄탄히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외로 또 물어보는 게 leadership 어떤 leadership experience가 있니? 그 다음에 interpersonal skills가 있니? 그 다음에 work experience가 이전에 있니? 그 다음에 project management 경험이 있니? 그 다음에 involvement in academic life가 있니? 그러니까 뭐 학교 생활하면서 공부만 한 게 아니고 또 다른 활동 같은 거 참여한 거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고 또 volunteer 물어보고 자원봉사한 거 있는지 물어보고 엄청 물어보는 게 많아요. 최대한 많이 활동을 하고 수상 경력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장학금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프로세스가 느리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컴플리트를 시키면 이제 그때서야 디파트먼트로 넘어가서 또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데드라인이 있으면 항상 그 이전에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이 이렇게 제가 직접 지금 하면서 항목들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짜 현실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를 같이 해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방송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별로 여기가 이제 캐나다가 엄청 춥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적응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운 것 같진 않아요. 보니까 요즘에 캐나다 대학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고 또 따로 저한테 이메일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파이팅 해서 꼭 캐나다 대학원에 원하시는 대학원에 진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